미국과 일본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심에 한반도가 있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2018년 1월 전후 한반도에는 극과 극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뒤 남과 북은 급격한 화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판문점 회동 포함 3차례 북미회담이 성사되고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처음으로 공개적인 북한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17년까지 한국만 모르는 한국이 제외된 채로 미일 간의 북한 선제 타격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일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미일 양국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북한 선제 타격 계획의 시작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인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평택 미군 기지까지만 방어되는 사드가 무리하게 설치된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주창하고 한반도 전쟁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전작권 반환 협상을 요구한 2017년 10월 이후 선제 공격을 통한 북한과 전쟁할 의지가 한국에 없고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안전이 북한 선제 타격 작전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미국 시민들이 미일 정부 주도로 한국과 일본에서 대피하는 움직임에 불안해진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선제 공격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정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트럼프가 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일의 시각엔 한국 안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일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익만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전쟁을 승인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어도 한국 정부의 전쟁 불가 의지가 확실하면 그 전작권을 전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군사작전엔 원칙이 분명합니다. 이는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의 공통된 전략인데 북한을 남한이 먼저 공격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격해오거나 공격 징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발 한반도 전쟁은 불가하다는 원칙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경제의 신이라 칭송받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1979년에 처음 북한 경제에 우위를 점했습니다. 미군의 막대한 경제 원조를 받았고 굴욕적인 한일 협상으로 일본에서 돈을 받았고 베트남전에서 국민이 죽어가며 돈을 벌고 미국으로부터 인당 참전수당을 정부가 챙기기까지 했는데도 북한을 1979년에 겨우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기회를 북한은 가지지 못했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북한과 비슷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력이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한 원인은 국제정세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한 북한에 있습니다. 냉전 중식으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했지만 북한은 당연히 미국과 수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미국이 수교를 거절하면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공격 가능성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북한의 국제제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 구도인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에서 영향력이 없었고 북한은 고립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30년의 노력으로 핵은 얻었지만 북한은 최빈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경제 부분에서 시장 자유주의 체제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처럼 변화를 거부한 결과가 최빈국입니다. 그렇게 남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태이고 북한이 우위를 점하던 군사력도 2000년 들어 남한에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핵을 지닌 북한이 그 핵으로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강력한 억제력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을 침략해 무엇을 해볼 힘은 사실상 상실한 상태입니다. 판문점 북미 대화 이후
회담을 위한 협상에 진척이 없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한국 주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로 판단해야 하는 트럼프 관점에서 북미 회담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 바뀌는 사항일 것입니다. 바이든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유있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대선을 결정지을 경합하는 주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선제 공격이 가능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험한 군비 확장을 경계하며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다양한 국방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문제는 일본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며 적기지 선제 타격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및 공격 형태에 미일은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사실상 일본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화해 분위기를 타고 한순간에 분위기가 이리저리 급변하면서도 전쟁 발발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자 일본발로 한반도 긴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일 간 협의 내용 중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는 일본이 담당하고 공격 체제는 주일미군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부분입니다. 즉 일본은 미국과 협의로 결정하는 주체지만 미국의 그늘에 숨어 교묘히 공격 주체로서 거론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북한 군사시설에 선제 공격해도 주체가 일본이냐 미국이냐의 차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만 대응하는 북한 관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일 양국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고 북한이 일본에 응사할 경우 미일 수호조약에 따라 미국은 개입할 명분을 얻습니다. 한국에서 한미연합군이 군사작전을 펼쳐 북한을 공격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과 전쟁할 여력이 없는 북한이 한국에 집중해 전투할 수밖에 없고 일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제2의 남북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본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그 자체가 한국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가 한국을 침략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민족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는 수세에 몰려있고 트럼프에서 시작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부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동을 문자로 풀어보면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도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효율의 극치를 함축성 있게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의 야합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 없이 원칙적인 평화만 주장하면 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는 인류 보편적인 자세를 강조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 한 미국, 일본의 북한을 이용한 계획은 결코 성사될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으로 입는 피해보다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민족 상황을 외세가 이용해 외세 이익을 위한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던 그 시기엔 한민족은 허약했습니다. 2020년 한민족은 약소국도 식민지도 아닙니다. 한반도를 지키고 평화와 통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한민족에겐 그럴 힘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